할 부분은 종합 상식, 종합 교양 상식. 대상은 포괄적인데 일단 대표적인 것은 공기업명, 대표적으로 공사, 공단, 기타. 공기업이란 말은 잘 아시겠지만 제3섹터라고 해서 투자는 국가에서 하고 투자는 운영하는 시스템은 민간 기업체로 한다라고 해서 공기업은 공사공단이나 다 사장들이죠. 근데 사장은 기업체, 사기업에서 사장이 있는 것인데 공기업이면서 사장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공사공단, 공기업 이렇게 말합니다. 상식, 종합교양 상식을 시험을 치른 데도 있고 시험을 치르지 않은 데도 있어요. 상식이 아니면 또 이렇게도 하죠. 인적성 이렇게 하는데 제가 늘상 이야기합니다만은 어떻게 인성을 평가할 것이냐, 어떻게 적성을 평가할 것이냐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인적성 시험회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상식 포화 이렇게 돼 있거든. 또 이렇다 보면은 역시 상식은 방금 제가 말한 종합교양 상식이 인적성에 들어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상식 공부는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시간부터 이제 먼저 이론 부분을 하겠습니다. 이론 부분을 하는데 교재는 상당히 양이 많은데 많음에도 불구하고 요약된 시간, 주어진 시간에 맞춰서 이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버릴 건 버리고 발췌를 해서 가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그게 아랍의 봄, 코샤리 혁명, 그 밑에 키피아, M, 모바일 혁명, 오렌지, 튤립 다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 무엇의 봄 이렇게 말하면은 앞에가 이제 물론 있을 겁니다. 아랍의 봄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곳에 서울의 봄도 있고 라고 하는데 이는 봄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봄은 어떤 희망을 주는 것이잖아. 봄이. 그래서 무엇의 봄, 아랍의 봄 그러면 아랍이란 지역이 어쩐단 말이야. 아랍의 봄 그러니까. 이 아랍 지역이 갖고 있는 정치 상황, 대부분 아랍 지역의 정치 상황은 독재를 한다거나 또는 장기 집권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종교적으로는 거의가 다 이슬람교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이슬람교는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정교일치야. 정교일치라는 것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가더라 그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정치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이기도 한다는 말이지. 근데 종교라는 것 특성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종교 특성은 상당히 폐쇄적이지. 폐쇄적이다 보니까 정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가 되게 되면은 독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 장기 집권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아랍의 봄, 또 어디 봄 그러면은 이런 독재랄지 장기 집권을 깨뜨리고 뭘로 가자? 민주화로 가자 이런 것이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랍의 봄, 지도에서 나왔듯이 중동 지방이나 북아프리카 지방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민주화 혁명을 일컫는데 맨 처음에 시작된 것은 물론 예전에도 있었겠지만은 맨 처음에 시작된 것은 리비아 그 근방에 있는 튀니지라는 데가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튀니지에서 일어난 것을 자스민 혁명이라고 그래요. 왜 이런 말 붙였냐면은 이 자스민이라는 것이 튀니지의 국화입니다. 우리가 자스민 향 그러잖아. 그런데 튀니지에는 그냥 산야에 산과 들에가 널려져 있는 게 자스민이야. 그래서 그것을 그때에서 자스민 혁명이다 라고 해서 오랫동안 독재를 했던 사람을 몰아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5번째 좀 나왔지. 튀니지 시위자들이 집단 행동이 시작되었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2011년 1월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자 벤 알리 대통령이 하야하였다. 이제 그것이 불똥이 튑니다. 어디로 튀냐면 이집트로 튀지. 자, 이집트에는 그 사진에 나오는 무바라크라는 사람인데 대통령이야. 30년 집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장기 집권해가지고 쫓겨나고 총 맞고 죽은 사람이 있지. 응? 우리나라는 이승만은 12년 했어요. 결국 12년으로서 하다가 4.19 학생혁명으로 쫓겨났고, 그 다음에 자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를 한 결과 그리고 와서 18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총 맞고 죽었지. 암살당했지. 도합 30년이야. 우리가 두 독재자가. 그런데 이 두 사람 하는 것 정도 해버린 것이야. 무바라크가. 쫓겨날 수밖에 없지. 자스민 혁명 영향을 받아 30년 이집트를 지배했던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몰아낸 이집트 시민혁명. 이것을 코샬이라고 하는데, 코샬이라는 것은 이집트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야.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쫓겨나가지고 지금 감금돼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키피야도 코샬하고 같아. 키피야는 아랍어로 충분하다. 30년 했으니까 충분하다라고 해서 키피야나 코샬이나 이집트에서 일어난 것이야. 이지인데 이것은 뭐 요즘엔 최근에는 아주 잘 물어본 그런 건데, 배타적 경제 수역 이렇게 말이야. 자,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3요소가 뭐지? 국가 구성 3요소? 응? 이렇게 말해. 국가 구성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 이게 국가 구성 3요소야. 영토, 국민, 주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주권은 국민 주권이지. 군주 주권이 아니라. 자, 그럼 영토라는 거 있는데, 영토. 영토는 세 가지로 있어요. 영육, 영해, 영공. 영육은 땅, 영해는 바다, 영공은 하늘. 우리나라 그 영육은, 물론 헌법적으로는 이렇게 해놔서 영육은,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그건 맞지 않아. 왜 맞지 않냐면, 한반도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북한도 들어가야 되잖아. 북한 우리 영토야? 아니잖아. 아유, 북한 우리 영토를 아무 말 없이 갔다 오면 어쩝니까? 잡아넣지. 우리 제주도 말 없이 갔다 온다고 잡아넣습니까? 헌법에 거주의지는 자유가 있는데? 북한은 분명히 우리 영토가 아니지. 그래서 영토를 그렇게 규정할 때, 물론 헌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 문장을 가지고 시험에 내. 그런 영토 규정은 무엇은 있으나 무엇은 없다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해. 그런 경우는 타당성은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 그래. 응?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말이야. 한 목적성이 있어. 왜? 통일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통성을 갖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실제 지배를 하지 않을 때 실효성은 없는 것이야. 그래서 헌법학자들은 타당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추려면 이렇게 하자 그랬어요. 대한민국 영토는 휴전선 이남과 그 부속도서를 한다. 이렇게 하라고. 근데 지금 그렇게 돼 있어. 자, 그렇다 그러고
그럼 영해는 뭘까? 영해, 지금 영해. 영해는 영육에 있는, 붙어 있는 바다야. 지금 우리나라 영해는 몇 헬이야? 12헬이야. 12헬이. 다만 12헬인데 12헬을 적용 안 한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 대한해역. 부산과 대마도 스시마 사이. 이 사이는 좁아서 12해를 적용하려 치면은 공공의 바다가 안 생겨. 그래서 여기는 딱 3헬이야. 3헬이고. 12해를 포함해서 200해리가 됐을 때, 자, 200해리. 이걸 뭐라 한다? 이걸 배타적 경제수익이라 그래. 이제 배타적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를 배제하고 타국을 배제하고 경제행위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안에는 그 나라 영육에 붙은 영해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 것이야. 가끔 서해안에 중국 어선들이 와서 조업행위를 하잖아. 우리 영해로 들어온 건 아니야. 영해로 들어온 게 아니라 200해, 국제적으로 200해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와서 조업행위나 어업을 한다. 그건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물론 12해는 절대 들어와서는 안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나머지 이제 그러면 빼고 나면 188해이잖아. 188해 안에서 경제행위 때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야. 만약에 그냥 배가 항해를 한다. 관계없어요. 단순한 항해는 관계없어. 이건 허가 안 받아도 돼. 경제행위를 했을 때 허가를 받는다. 이거 200일. 배타적 경제수익. 바다를 접해 있는 해당 국가의 모든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대략 370.4km네. 1해리가 한 1.8km 정도 되니까요. 까지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UN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한 나라의 해안으로부터 200해리 안의 바다에 대해 경제 주권이 인정되는 수역. 자, 그러니까 경제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배타적이다. 됐습니다.